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 모시겠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설재근 수석 부회장님이신데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되나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설재근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디지털 경제 대전환 시대 가상자산의 역할, 블록체인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제반 현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발표 내용은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자산 산업 현황, 관련 법령, 그리고 주요국의 현황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 블록체인 관련된 협회들이 약 한 10여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제반협회 중에서 가장 금융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부분들이 저희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블록체인 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이쪽에 회원사들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금융위원회에서 21년도 발표된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실제 이용자 수는 558만 명, 그리고 일평균 거래 금액은 11.3조, 그리고 국내 상장 가상자산 수는 623종이라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제반 투자자들이 바이낸스라든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직접 투자하는 규모를 따져봤을 때 약 한 800만 명 이상의 투자자가 있는 것으로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거래 규모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어떤 시세에 따라서 거래 규모가 10조를 훌쩍 넘어서기도 하고 그 밑을 하회하기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한 11조 정도 거래되고 있으며 이 규모 자체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준하는 그런 거래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상이한 것은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24시간 내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거래 규모는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발표된 바와 같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 수 620개라고 약 600개라고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중복된 거 빼고 600개가 되는 거고요. 이 중에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또는 코리아 코인이 약 한 200개, 그리고 글로벌 코인이 약 한 400개.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코인이 사실은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고, 더욱이 소위 말하는 코리아 코인의 어떤 시총이 저희들 하반기에 파악된 바에 따르면 약 58억 불인 반면에 글로벌 코인의 시총은 1조 8천억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코스피를 뛰어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글로벌 코인이 코리안 코인의 약 한 300배 이상의 시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어서 한국 코인, 김치 코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밸류를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 국내에서 소위 말하는 ICO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신규 코인의 어떤 상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억제되고 있었는데, 이번 신정부에서는 이제 ICO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책임지는 형태로서 IEO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IEO 형태가 된다면 국내에서도 신규 코인 토큰의 어떤 상장들이 상당히 진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국내 그 가상자산 그 시장 규모는 한 3위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위가 되기는 불가능하고요. 3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글로벌과 국내 산업 간의 어떤 격차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최근에 거래 규모로 봐서는 업비트가 세계에서 한 5위 정도에 육박하는 거래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의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데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쪽에 비해서 저희들이 거래소로서 본격화된 것은 작년 특검법 이후 하반기가 승인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DBS 은행들이 직접 금융권 거래소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반 기존 전통 금융 쪽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데서 굉장한 어떤 제한을 금융당국에서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물이라든지 ETF 이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테라가 저희들이 발행된 바는 있지만 테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한국 경영자일 따름이지 국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파악한데 국내 가상자산 산업 성숙도는 규모에 대비해서는 질적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다. 지금 현재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 뒤처졌다고 보는데 이 산업의 성장 속도가 워낙 비약적이고 이쪽에 수많은 인력과 그리고 자본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격차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국내의 어떤 시장 자체는 굉장히 위기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주요국 가상자산 규제 현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ICO는 2017년 이후부터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STO도 지금 이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현재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는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선물 ETF 이 부분도 저희들은 현재 승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금융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NFT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뜨거운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이 NFT도 현재 어떤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작년에 특검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특검법을 기준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승인 문제들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검법은 진정한 가상자산 분야 또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업권법은 아니었습니다. 이 특검법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설정된 정무에서 통과된 법안이었었고요. 이 특검법에 따라서 33개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현금 실명 계좌 내고 그리고 기타 코인 거래소, 지갑, 커스터디 이렇게 해서 ISMS 인정을 받으면서 작년도에 통과된 바가 있고 올해 들어서 코팍스가 또 추가로 현금 실명 계좌를 받으면서 현금 거래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되었고요. 최근 새로 출발하게 될 신정부 쪽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계좌를 바탕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한 10여 개까지 확충시키겠다. 그런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래블룰이라고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은 정확히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트래블룰이란 것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의 권고에 의해 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검법을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요. 올 3월 25일부터 국내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업비트를 바탕으로 람다와 그리고 3개 거래소가 했던 코드 양자가 상호간에 송수신, 송금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 자금 세탁 방지를 해서 100만 원 이상의 인출이나 송금이 일어날 때 즉시 FIU에 신고하게끔 그런 체계가 구축된 건데 금융권에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이 전 세계에서 트래블룰 관련돼서 제도화하고 그리고 시행한 거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돼 있어서 전 세계 그 어디보다도 가장 엄격하고 그리고 철저한 방식으로 이 트래블룰이라는 것들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 트래블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 가상자산 거래소 부분들 인허가를 낼 때 자금 세탁에 대한 리스크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그 은행이 거부를 한 상태였거든요. 이제 더 이상 자금 세탁 및 뭐 테러 자금, 뭐 마약 자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들이 철저하게 가능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이상 더 이상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된 부분을 자금 세탁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새 정부 가상자산 공약 및 정책에 관해서 간략하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재명 후보나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간의 이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 젊은 세대, 특히 MZ 세대의 어떤 그 표심을 확보하기 위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성은 다소 떨어질지 모르더라도 그 산하에 또 전문가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정무위에서는 그 가상자산 관련된 업권법이 제정되어야 모든 그 시스템들이 체계들이 정립이 되는데 업권법 관련된 법안이 약 8개와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17개 정도의 법안이 정무위에 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정무위 간사로 있는 김병욱 의원안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위원장을 맡고 계신 그 윤창현 의원 두 분의 법안이 업권법의 가장 체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정부에서 정무위 쪽에서 사실 정부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부안과 여야안이 이제 결합 종합된 형태로서 사실은 이 업권법이 제정되어야 제반 지금 현재 NFT라든지 디파이라든지 앞으로 가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코인이라든지 뭐 토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 있어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본다면 또 법안을 정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라는 어떤 공약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태껏 사실은 가상자산 제일 처음 암호화폐 가상자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이 이제 되게 된다면 이제 가상자산 플러스 NFT 그다음에 디파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모든 부분까지 다 담아내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 자체도 굉장히 어떤 논쟁과 사실은 합의가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상반기 그 정무위원회가 6월까지죠. 그러면 원 구성들이 다시 상임위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상반기 내에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어떤 업권법이 없이는 제반 어떤 그 진흥과 육성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불가한 만큼 이 업권법에 대해서는 업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국내에 ICO를 허용하겠다라는 어떤 공약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그 재단에서 발행인이 그 ICO 코인에 대한 어떤 상장이겠죠. 발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코인에 대한 어떤 투자자를 모으고 그리고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이런 형태를 취해 왔었는데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에서 2017년부터 ICO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어떤 그 투자 계획 프로젝트들이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이런 쪽에서 ICO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된 그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 우회 상장하는 이런 형태로서 한국의 코리안 코인들이 상장되고 진전되어 왔었는데요. 이 ICO 부분들을 신정부에서는 IEO 거래소가 발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검증을 하는 형태로서 거래소에 책임을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서 IEO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 IEO가 된다면 국내에 코인들의 어떤 내용 있는 코인들이
더 상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코인의 어떤 성격상 이것은 글로벌이거든요. 국내 시장만을, 국내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코인들은 그 시가총액이라든지 밸류 자체가 사실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기관 투자가라든지 또는 뭐 금융, 정권, 뭐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국내 코인의 어떤 상장에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생태계를 갖춘 대기업들과 함께 이런 어떤 코인들이 계속 상장될 때만이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아시는 바와 같이 NFT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아마 NFT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실물자산 내지는 뭐 작품을 기반으로 한 이런 형태가 되는데 STO하고 또 NFT는 좀 다르겠죠. STO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자산 유동화의 어떤 하나의 형태로도 볼 수 있는 다른 형태로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기존의 제도권 기업들이 좀 더 자산을 유동화시키고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NFT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낮은 반면 그만큼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워낙 뭐 상상을 초월한 가격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시장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경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NFT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책임 있는 기업과 조직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정권과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5천만 원 비과세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 올 하반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뭐 미국이 가장 이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결국은 백악관에서도 이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들이 서명됐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금융당국 측에서 사실은 진행이 된다면 미국의 안 그래도 어떤 가장 압도적인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고 가장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가상자산 시장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맞춰 우리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저희 정부 쪽에서도 이 디지털 자산의 산업의 육성과 그리고 성장을 위한 그런 제방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한국블록체인협회 설재근 수석부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